이제부터는 교과서에 있는 시조 4편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교과서 208쪽과 9쪽에 시조 4편이 실려 있어요. 가에서부터 라까지는 모두 조선시대에 창작된 시조인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각 작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에 따른 향유층의 변화, 형식과 내용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시조인 성산문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조부터 볼 건데, 미리 얘기하자면 이 시조는 그냥 읽어서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성산문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미리 아셔야 되고요. 이 시조는 고사, 즉 옛날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는 시조이기 때문에 그 고사에 대한 내용을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먼저 성산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본문 왼쪽에 나와 있어요. 조선 전기의 문신이었고요. 이 시조를 이해하기에 중요한 정보는 이거예요.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우리 한국사 시간에 조선 초기에 있었던 단종 폐위 사건에 대해서 배웠죠.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을 강제로 폐위시키고 본인이 세조의 자리에 올랐던 그런 사건인데요. 그때 단종의 신하들이 세조의 행동에 반기를 들고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세조에게 처형됐던 사건도 있었어요. 성산문이 바로 그 단종에게 충성을 다했던 충성심이 깊은 신하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 가시조는 고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고전문학에서 고사라는 말이 나올 건데 옛날 고자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재로 활용하는 건데요. 대부분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툭툭 던지기 때문에 고사를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시조를 무리 없이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중국 주나라의 어떤 충신의 아이콘이었던 백의와 숙제의 고사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멸하자 무왕의 해기가 인의를 배반한 것이라며 주나라 곡식을 먹기 거부하고 수양산이라는 산에 몸을 숨기고 고사리를 케어먹고 지내다가 굶어 죽었다. 은나라 주왕에 대한 충의를 지키기 위해서 굶어 죽었던 백의와 숙제의 이야기를 이 시조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산문에 대한 정보와 이 백의와 숙제의 이야기를 배경 지식으로 넣고 가시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교과서 왼쪽에 이제라는 단어의 뜻이 나와 있죠. 이제는 우리 고사에서 봤었던 백의와 숙제를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수양산은 고사 속에서 백의와 숙제가 고사리를 따먹던 장소죠. 이 시의 화자는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주왕에게 충성을 바치느라 고사리만 캐먹었던 백의와 숙제를 떠올리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 백의와 숙제를 생각하면서 한탄의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이 한이라는 단어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 부분인데 도대체 왜 이런 한탄의 감정을 느끼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이런 감정의 원인은 중장과 종장까지 다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요. 중장을 읽어볼게요. 주려 죽을진들 채미도 한한 것가. 고전시가에서 가 혹은 고로 끝나면 의문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현대어로 해석을 해보면 굶주려 죽을지언정 채미, 고사리를 캔다는 뜻인데요. 굶어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어 먹어서야 되겠는가 정도로 해석을 하면 자연스러워요. 중장에서 화자는 이 백의와 숙제가 굶어 죽을지라도 고사리를 캐먹어서는 안 됐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백의와 숙제는 충성의 아이콘이었어요. 자기가 모시는 임금을 멸망시킨 주나라 무왕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곡식을 하나도 먹지 않고 산을 떠돌면서 고사리만 캐먹다가 죽었잖아요. 목숨과도 맞바꾼 충성심이죠. 그런데 그런 백의와 숙제에게 왜 고사리를 캐먹었다고 뭐라 하고 있는 걸까요? 종장에 그 이유가 나와요. 기록에 푸세의 것인들 기, 리, 따해, 낫다니. 푸세의 것인들. 역시 왼쪽에 어휘 뜻이 나오자 산에서 나는 풀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비록 산에서 나는 풀이라고 한들 기, 그것이, 뉘, 누구의, 그리고 따는 바로 땅인데요.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의와 숙제가 충성심을 지킨다고 산에 가서 고사리를 캐먹었는데 그 고사리가 비록 산에서 난 것이라고 한들 그건 누구의 땅에서 났겠느냐. 그것도 역시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 무왕의 땅에서 난 게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이와 숙제를 한탄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런데 시해석이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이 시의 지은이는 성산문이죠.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다가 처형까지 된 인물이에요. 충성의 아이콘인 이재와 숙제의 충성심도 사실 별거 아니다. 고사리도 먹었으면 안 됐다. 라고 이야기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백이와 숙제의 충성심보다 자신의 충성심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백이와 숙제에게 한탄했다는 내용에서는 너네는 산에서 나는 고사리를 먹었냐? 나는 고사리조차도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세조가 지배하는 그 땅에서 난 고사리도 결국 세조의 것이다. 즉 고사리를 캐먹는 것도 역시 세조의 녹을 받는 일과 다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조의 녹은 조금도 받지 않겠다는 화자의 굳은 절의, 충성심을 노래하고 있는 시예요. 조선 초기의 시조들은 양반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향유되었고 특히 초기에는 충의, 절의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를 정리해보면 고사리를 먹다 굶어 죽은 사람들보다 더 충성심이 있는 고사리조차도 먹지 않는 죽음마저 각오한 자신의 굳은 절의 그리고 지조를 노래한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작품의 내용을 파악했으면 형상화 방법, 즉 표현상의 특징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 작품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은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 수양산.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수양산은 중의적 표현이에요. 중의적 표현이란 하나의 소리, 하나의 단어로 두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수양산의 첫 번째 의미는 이 백예와 숙제가 고사리를 파먹었다던 중국의 산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의 지은인 성산문이 단종 폐위 사건에서 처형된 인물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이 수양산은 단종을 폐위시킨 인물, 세조의 이름, 즉 수양대군을 의미하기도 해요. 대놓고 수양대군을 깔 수 없으니까 백이와 숙제를 이용해서 중국 산 이름인 척하면서 수양대군에게 이 시조의 화살을 겨누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표현상의 특징은 이렇게 중의적 표현이 쓰였다. 중의법이 활용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죠. 그런 걸 우린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사를 인용했다. 고사라는 건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죠.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고사를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내가 그만큼 이런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다, 지식이 많다, 이런 의도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관동별곡에서도 그랬지만 조선시대 문학에는 이런 고사를 이용하는 표현 전략이 많이 활용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래요. 그럼 이제 마지막 표현상의 특징, 발견한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요.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어 먹어서야 되겠는가?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건가요? 아니죠. 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누구 땅에서 났겠는가? 이것도 역시 진짜로 궁금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로 궁금한 게 아니라, 즉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을 쓰는 거 많이 배워서 알고 있죠. 바로 설의법입니다. 이렇게 이 시에서는 중의적인 표현, 고사의 활용, 그리고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굳은 절의, 지조, 충성심을 아주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 시조 어디에서도 충성심이라던가 절이라던가 이런 단어들은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중의적 표현, 고사와 서리법을 우리가 조합해 봤을 때 절의와 지조라는 주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시조는 굉장히 은유적인 시다, 함축적인 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시를 정리해 볼게요. 이 핵심 정리표는 나중에 학습활동과 함께 올려줄 거니까 지금 모두 적지는 않으셔도 돼요. 먼저 3장 6구 45자의 평시조였죠. 사음보, 종장의 첫음보인 비록애가 삼음절인 것까지 평시조의 형식적 특성이 잘 드러난 작품이었어요. 성격은 양반사대부의 충성심을 노래한 절의적인 성격이다. 그리고 중의적 표현을 활용해서 수양대군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는 풍자적인 작품이고요.
풍자와 함께 가는 친구, 비판적 성격까지 파악해 볼 수 있어요. 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제재, 모티프로 하고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절이와 지조의 주제 의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중의법과 서리법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비판을 은유적으로 드러냈고요. 고사를 인용해 화자의 절의를 부각시켰다. 표현상의 특징 세 가지까지 기억해 두세요.